네, 이번엔 코로나19 국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 10시에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명 이하는 아니지만 비슷한 수준 두 자릿수로 또 유지가 됐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53명으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 0시 기준으로 1,384명입니다. 일단 지금 수치로 일주일 동안 지금 두 자릿수로 유지가 됐거든요. 예, 두 자릿수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월, 화, 수 전부 40명대, 오늘은 50명이 약간 넘었습니다. 네네. 아주 정부 당국에서, 방역 당국에서 얘기한 50명대 수준을 유지한 것은 사실인데요. 예. 사실 월요일은 일요일 날 진단수가 적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지만 오늘이 굉장히 중요했죠. 예.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이번 일주일간 잘 유지가 된다면은 3월 20일 이후에 강력한 이 방역이 거리두기,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효과를 봤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너무나 우려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아직은 외국에서부터 입국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네네. 또 서울 수도권에서의 발생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오늘 확진이 된 유흥업소에서의 감염 이것은 굉장히 폭발적인 지역사회 전파, 즉 조용한 전파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잡지 않으면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해외 유입 얘기를 좀 먼저 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53명 중에 해외 유입으로 추정되는 인원 24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세균 국무총리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해외 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개방성에 근거하는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효 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습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오늘 논의 결과에 따라 조속히 시행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세균 총리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의 외국인 입국 금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지금도 사실상의 입국 금지이긴 하죠. 입국했을 예. 때 2주간 격리를 한다면은 네네. 이 불필요한 입국은 분명히 안 일어날 것은 맞는데 그렇겠죠.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상대방이 입국 금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개방할 필요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 실제 명수로는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예. 계속 줄어들고 있고 관광 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네. 이 대부분은 내국인들이 9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75% 이상이라고 하니까 실제적인 효과로서는 몇 명 되지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로서는 입국 금지가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시행되었어야 될 부분인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자가격리 대상자가 4만 명이 넘어서는 상황인 것도 좀 지켜서 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방역 당국 이들을 참 모두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손목 밴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은 4만 7천 명 이 정도지만 이제 점점 늘어나서 이 투표 우리가 선거하는 날인 다음 주에 4월 15일경쯤 되면은 아마 9만 명 선에 이를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실제적으로 방역 당국 또 공무원들이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앱을 다 깐다 할지라도 아마 굉장히 무리한 부분이 있을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린 국내에서 이제 확진자가 좀 줄어들면은 접촉자도 줄어들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는 줄어들 수 있지만 아마 지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침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직 우리 팔찌 같은 경우는 시스템 자체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까 이 시기가 지나면서 오히려 민주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지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이거 일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팔찌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문제는 이 9만 명까지 올라가는 이 숫자가 줄어들어야만 어떻게든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서 정부가 나날이 강도 높은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이 해외 유입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집단 감염도 저희가 계속 우려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사실 최근에 서울 강남에 있는 이제 유흥업소에서 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부분 아닐까 싶거든요. 계속 이 위험했던 것이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의 클럽이라든지 또는 유흥업소 또 학원, 교회
근데 실제로 클럽이든지 유흥업소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굉장히 폭발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네. 일본의 사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발생 상황은 우리나라랑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네. 특히 동경도인 경우에 있어서는 20대, 30대가 유흥업소에서 감염되어서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들었고 예. 또 50대, 60대들은 접대를 받는 문화들 때문에 이것이 지역사회 전파가 많이 늘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동경도 지사가 아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능하면 앞으로 한 2주일 동안은 젊은이들은 유흥업소 가지 말고 이 접대하는 문화도 좀 없애자. 네, 예. 근데 이미 늦어서 벌써 다 퍼져버린 상황이고 지역사회 감염이 감염원이 어딘지를 완전히 알 수 없는 상태까지 간 것이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의 이 젊은 사람들의 이 유흥업소, 특히 이 감염원이라는 분은 일본에서 귀국을 했는데 날짜가 굉장히 일러요. 24일부터 있었기 때문에 예. 시간적으로 봤을 때 지역사회 전파가 어느 정도 일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이후에 여정원인 경우에 있어서 2일날 확진이 됐기 때문에 2일로 쳐도 지금 벌써 한 일주일 지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접촉 대상자일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선을 찾는 거는 물론 중요하지만 또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면은 의미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지역사회 네. 전파가 만연된다면은 방법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정보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을 이제 통제를 해서 자발적인 진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추가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영업 중인 유흥업소 422곳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 422곳은 오늘부터 19일까지 영업이 중단됩니다. 교수님,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좀 선제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아쉬움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 선제적인 것이 클럽이라든지 네. 뭐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홍대 입구 쪽에 있는 그 여러 유흥업소들이 엄청나게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폭발적이라는 건 분명히 다들 알고 있었고 네.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억제를 해야만 한다 하는 예. 것이었는데 아마 법적인 근거가 좀 미흡했을 부분이 있고 일본에서들 얘기 못하는 이유들도 그 영업을 금지시켰을 때 그 보상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고들 해요. 네.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상황일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억제를 하고 이게 아마 유흥업소의 전체 수는 다는 아닐 겁니다. 예, 그렇겠죠. 하지만 모든 유흥업소 음식점을 뭐 문을 닫으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네. 특히 우리나라는 민주적으로 방역을 했지 미국이나 뭐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지금 이 유흥업소에서 일단 생기는 확진자의 동선이라든지 접촉자들을 빨리 잘 찾아낼 수 있다면 일단 억제가 될 수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겠죠. 그래서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대형으로 있는 집단 감염이 과연 얼마나 막아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두 군데죠. 즉 해외에서부터 입국 또 서울 수도권에서의 이 방역. 뭐 대구 경북 지방은 상당히 많이 지금 잡혀서 네. 안심되는 부분은 있는데 또 하나는 원내 감염이 지금 아직도 다 잡히지 않았다 하는 예, 부분들이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온 힘을 다해서 이 부분을 실제로 지금 압도를 해야만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역사회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지 이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건 확실히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 중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은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저 한 가지 걱정되는 게요. 이제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흥업소의 종사자분과 또 접촉한 이 어떻게 뭐 그 업소의 손님이겠죠. 이 사람들이 나 그 유흥업소에 방문했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으면 이들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못했죠. 예. 그리고 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국민들이 요새 확진을 받으면 유흥업소에 갔다 왔다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 그렇게 부분은 돼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불가능합니다. 예. 따라서 이 만약에 확진이 됐을 때 이 사람의 동선을 밝힌다든가 또는 그 자기가 진단을 받았을 때 확진이 돼서 동선이 밝혀진다든가 하면은 굉장한 공포가 있거든요. 코로나 감염된 게 문제가 아니라 네네. 자기 자신의 그 주변에서의 그 평판이라든지 인생 자체가 이상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만은 어떻게든지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예. 자발적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만 이 확진자의 동선을 2차, 3차 감염을 지금 잡아낼 수 있지 이것을 만약에 지금부터 찾아내서 간다고 그러면 시간적으로 볼 때 2차, 3차, 4차 감염이 너무 전파가 빠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서 네. 한시적으로 이번 이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런 조처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모처럼 들려온 좀 반가운 소식도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 적용을 했었던 혈장 치료가 효과를 봤다면서요. 예고는 메르스 때도 뭐 9건 정도 치료 효과를 봤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네. 전체적으로 너무 그 증례 수가 적어서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하기는 어렵고 네. 실제로 이 치료가 도움이 됐다 하고 얘기는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이 있는 치료 방법이지만 현재는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느 순간인가 분명히 이 도입할 수 있는 이런 치료 방침인 것만은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혈장 치료했던 3분 가운데 2분이 완치가 되는데 한 분은 완치가 안 되고 결국 사망을 했다 그러더라고. 이제 40대 남성이면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이 아닐 수 있는데 보니까 말기암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분이 안타까운 것이 콜센터 직원이시던 부인이고 네. 가장이었었거든요. 아, 근데 그렇군요. 40대이지만 폐암이 걸려 있었고 예, 예. 폐암이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예후가 굉장히 나쁜 암입니다. 예. 외과적인 절제를 해도 또 퍼질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나머지 식구들 중에서 아드님하고 부인은 완치가 됐고 따님은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뭐 그다지 위중한 상황은 아닌데 안타깝게도 그 가장은 돌아가신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혈장 치료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이런 추세가 좀 유지될 수 있도록 수도권 감염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백순영 교수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